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목요일장의 주주의 세계 함께하도록 하죠.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은 사실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친환경차 그리고 IT 쪽에서의 흐름이 두드러지는데요. 먼저 전기차 쪽과 친환경 이제 부품으로 인해서 한우 시스템의 급등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간밤에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 개별적인 이슈여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도 강하고요. 또 한우 시스템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일단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딱 두 종목, 그러니까 테슬라와 니콜라의 강세가 눈에 띄었거든요. 두 종목 다 이제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실 테슬라와 이제 니콜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내지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금융시장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한번 꼬아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2차 전지도 물론 금융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이나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사실은 가장 눈에 띄는 건 한온 시스템이 가장 좀 눈에 띄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부품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눈에 띈 것 같습니다. 만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테슬라와 니콜라의 강세가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게 된 계기가 좀 된 것 같고 사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크게 큰 범위에서는 친환경 관련된 부품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네. 종목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열려 있는 산업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올 가을께부터는 약간 슬로우해졌죠. 어느 정도 지금 기간 조정도 맞아요. 병행을 해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연말과 연초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의 강세가 마치 이제 며칠 전에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IT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도는 그러한 현상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전반적으로 섹터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가져가되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부품주 단에서 움직임이 좀 도드라진 하루가 네.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매의 일환을 넘어서 힘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매력도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일단은 사실은 뭐 테슬라는 개별적인 이유였어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이게 이틀 전에 나온 이슈고 맞아요. S&P에 대한 그 편입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전일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매수 보고서가 또 이제 도출이 됐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비중 모건 확대로 상향을 스탠리 했죠. 쪽에서 이제 투자 의견 상향이 나온 부분도 이제 영향을 줬고요. 사실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GM과 배저 설계나 제조 쪽으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네.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P 500 얘기만 나왔을 때는 사실 개별적인 이슈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 의견에 대한 상향이라든지 어떤 공급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더 그런 영업적인 것들로 많이 바뀐 거죠. 실질적인 것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유효할 네. 것 같고요. 그럼 종목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 만도가 아마존과 손잡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차례 네. 강하게 움직였었고 오늘은 이제 한우 시스템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친환경차 부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 같은데 예. 뭐 탑픽이라든지 아니면 그간의 움직임 봤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만도가 제일 눈에 띕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제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지만 아마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눈에 띄어요. 코리아 센터 예.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네. 오늘 같은 경우 뭐 남성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대한 또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만도가 좀 키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소외가 됐었던 한원 시스템도 좀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네. 중소형 단으로 가도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주로 그쪽에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럼 그래서 그때 또 탑픽을 찾아볼까요? 예,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차 부품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춘 이제 종목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기차가 사실 예. 단가의 인하 우려 때문에 빠졌었잖아요, 배터리. 그리고 예, 예. 화재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배터리 가격 절감에 계속 나서고 있고 테슬라도 자체 배터리 얘기 나오면서 우려는 사실 사라지지 않았어요. 화재에 예. 있어서도 그렇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로 빠지기 전까지의 주가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봐야 될까요? 리스크를 봐야 될까요? 굳이 따지면 저는 성장성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시점부터는 좀 보고 있고요. 우려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사실 테슬라 배터리대 이후에 2차 전지 쪽을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한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오히려 그 부분이 트리거가 돼서 일종의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바뀐 거는 없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어떤 시장의 우려인 거지 지금 직접적으로 바뀐 거는 없고요. 오히려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삼성 SDI도 그랬고요. LG 화학도 그랬고 이제 화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배터리 셀이 SK 이노베이션까지 3개란 말이죠. 근데 지금 대표적인 또 LG 화학이나 SDI가 어떤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서 항상 악재로 볼 수 있는 게 화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됐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악재가 이제는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됐고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도 타격을 별로 받지 않고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저는 사실은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네.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 친환경차 부품 쪽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에요? 일단 조금 더 매력적인 건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자동차 부품주가 연말까지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니콜라도 급등이 나왔는데 예. 친환경차 부품에서 이제 친환경차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수소 쪽이 예.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수소는 약간 신재생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은 좀 있어요.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수소나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유독 계속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글쎄요, 근데 계속 쉬었다라고 보기엔 주가가 어떤 기간 조정은 좀 거쳤는데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에는 좀 동의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말대로 좀 쉬었죠. 예, 말 그대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재생 에너지 섹터와 좀 같은 맥락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뒤처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순환하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쪽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선순위는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 친환경차 부품 쪽에서의 좀 흐름을 가져가겠다. 예. 그 잠시 후에 종목으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친환경차 쪽에서의 흐름 하나와 예. 그리고 IT, 모처럼 이제 장비 쪽에서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이제 메모리 대규모 투자 나선다라는 이슈가 예. 또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형님들이죠. 정말 예. 대표적인 원익 IPS, PSK,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까지. 근데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원익 IPS, 유진테크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 PSK가 가장 선두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고 테스도 역시 뚫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장비주들의 매력도는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제 장비주들은 3일 전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3일 전에 가장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사실상 이 섹터의 현재로서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단적으로 PSK가 현재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PSK가 3일 전에 이미 고점을 뚫었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네.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테스도 나쁘지가 않고요. 유진테크도 좋은데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후발주자격으로 좀 같이 키를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IT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연초 장세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예상을 해볼 때 IT와 BT는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IT가 올라야 코스피가 또 갈 수가 네. 있고요. BT가 올라야 또 코스닥이 갈 수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종목들을 보고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지수를 보고 종목들을 보는 관점이라면 이제 저는 후자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저는 탑픽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안에서도 장비 쪽이 탑픽이에요? 아니요. 소부장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재나 이쪽이 탑픽이긴 한데요. 왜요? 일단은 먼저 올라가는 거는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전방 산업의 투자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 장비가 먼저 장비가 움직이죠.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시세가 났을 때 가장 세게 나는 섹터는 또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연초를 겨냥한다라는 그러한 맥락이라면 소재 쪽에서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비가 일단 선두에서 지금 시점에서 끌고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소부장 내에서 장비, 그러니까 장 쪽으로 먼저 일단 매기를 끌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연초로 가게 됐을 때는 소재나 뭐 이런 쪽으로도 더 확산이 될 매기가 수 확산이 있다. 되면서 오히려
아웃퍼폼이 크게 나오는 쪽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뚫고 올라가는 PSK가 일단 가장 대장이니까 그쪽에 관심이 더 유효할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장비 쪽에서의 관심이나 지금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재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더 나을까요? 현 시점에선. 단기로 본다면 장비 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탄력적인 친구. 예, 당연히 이제 PSK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조금 연초까지 조금 몇 달 정도 느긋하게 보는 입장이라면 소재나 뭐 부품이나 내지는 뭐 후공정이나 이쪽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다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좀 여유로운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보시는 종목 뭘까요? 일단 뭐 종목은 되게 많은데 네. 하나마이크론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탄력적인 친구죠. 예, 네. 그리고 YIK라는 종목도 좋게 보고 있고 지난 관심주였고. YIK YLK가 관심 주셨어요. 아 옛날에 네네네. 관심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도 1년 전에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1년 전에 YLK 왜냐면은 네. 그때 말씀해 주시고 나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고 그때 말씀해 말씀드렸던 주실 게 때마다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YIK랑 TS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네, TSE 기억하시죠? 오늘 좋고요. 근데 TSE는 너무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해서. 연초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저는 다 아직도 기억을 안 아직도 해요, 기억하고 제가. 계셔가지고, 예. 좋게 보시는 종목들은 계속 이제 계속 좋게 보죠. 그렇죠, 그 타이밍이 팔로잉을 왔을 하니까. 때는. 예,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이제 연초까지 봤을 때는 천천히 계속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현 시점에서는 장비 쪽에서도 PSK를 필두로 해서는 지켜볼 수 있겠다. 네, 소보장에서 진짜 안 오른 쪽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부품 비메모리 쪽인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럼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나요? 예, 상대적으로는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진짜 장기 관점에서는 제일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비메모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해보시면 가장 높게 받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성장에 대한 룸 자체가 제일 가장 많이 열려 있는 네. IT 내에서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인데 사실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만 관심은 꾸준히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궁금한 쪽, 좀 특징적인 종목들 체크를 해볼게요. 예.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가 예. 3인방이 나란히 이제 삼성 쪽의 그 이제 금융 쪽이죠. 예, 예. 나란히 오르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삼성생명도 다시 좀 전고점 돌파 나서고 여기는 이제 배당 기대가 있나요? 삼성전자도 특별 배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단순 배당 기대만으로 얘네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는 전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러한 전반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는 거라면 기타 이제 배당 관련된 그렇죠. 그런 성향이 높은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유독 이 3인방이 오늘 나란히 네. 오르더라고요. 사실 요 3인방이 나란히 오르는 걸 캐치를 하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오늘 오전장에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여쭤보실 때 제가 바로 대답을 했던 건데 네. 그거를 보고 계셨구나라는 게 대단하신 것 전 같은데. 시장을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삼성은 이게 공통점은 삼성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 관련주들 지금은 약간 수면 아래로 좀 이슈가 내려가 있죠.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 네. 이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메리트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금융 3인방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지만 그 밖에 아직 안 움직인 종목, 대표적으로 삼성 SDS 이러한 종목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삼성그룹주들 내에서 이러한 종목들 지배구조 이슈와 어느 정도는 맞물리지만 시세를 그동안 못 줬던 종목들이 다수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이유라든지 배당 기대로 오른다라고 보기엔 일단 삼성그룹주 전반적인 시각에서의 흐름으로 좀 짚어주셨네요. 예. 자, 오늘 또 화학 쪽에서 롯데정밀화학. 예. 지금 롯데정밀화학도 친환경 소재 투자를 지시를 했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애경유화, 금호석유, 대환유화는 여전히 좋습니다. 예. 다른 사실 경기민감 쪽에서 해운이나 조선은 낙폭을 확대하는데 예. 오늘 화학 섹터에서 좀 유독 오르는 종목들은 좀 의미가 있나요? 일단 롯데정밀화학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는 해요. 아. 그리고 수소 관련돼서 개인적인 탑픽이긴 합니다. 예, 수소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수소 관련돼서 좀 보고 있는데 얘기하자면 굉장히 이제 길어서 복잡하고요. 네. 근데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다양한 그 화학 원료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암모니아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수소 산업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생태계라고 부르잖아요. 네. 생산해서 운반하고 활용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암모니아 소재를 통해서 운반이나 이제 저장에 대한 부분들 이쪽에서 추후에 중장기적인 성장이
대한 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수소랑 예, 거군요. 그렇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의지를 표명을 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신재생 쪽에서도 하나솔루션도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태양광으로만 보고 있지만 사실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러한 일단 오너의 의지를 이제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금융시장에서 좀 세게 나오고는 있지만 확실한 반응이 좀 나타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또 긍정적인 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 조선주, 해운주 빠지는데 좋다고 하더니 너무 좀 낙폭이 깊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지켜보실까요? 아니 근데 주식이 조선주 뭐 대표적으로 현대미포가 최근에 가장 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정이 없이 그냥 쭉 올라갔어요. 네. 지금 양봉이 한 10개 정도 연속으로 발생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았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초기에 붙질 못하면 중간에 따라붙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따라붙는 것보다는 좀 차라리 이번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자연스러운 저는 조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상향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예, 너무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네.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도 사실 이제 패러다임은 푸심에도, 바뀌고 있지만 네. 예, 그러한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특징주들을 살펴봤으니까 앞서서도 이제 친환경 부품, 자동차 부품에 대한 좀 핵심적인 종목을 꼽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예. 종목일까요? 제가 뭐 일전에 알루코도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인데 이제 친환경에 대한 그러한 성장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일단 금일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수소 섹터로 많이 분류가 됐었어요. 그 이유가 수소차에 들어가는 열 관리용 멀티밸브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수소 카테고리로 좀 많이 묶였었는데 이 종목은 거기에 더해서 사실 10월 달에 대형 계약을 하나 따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듈 이 부분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을 따냈는데 그 계약 규모가 거의 4천억 규모, 한 네. 3,900억이 조금 넘어가는 규모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600억 대거든요. 그러한 부분 감안하면 굉장히 좀 싸지 않나, 성장성에 비해서는 싸지 네.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동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10월 초에 해당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을 때 10,000원대 초반에서 15,000원대 후반까지 단기간에 좀 슈팅이 나왔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반 정도 가격 조정을 충실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눌림목 공략이 좀 가능한 종목군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한온시스템이나 최근에 만도의 흐름 이러한 흐름까지 같이 연결해 놓고 본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라는 네. 판단하에 인지컨트롤스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움직이질 않았네요. 네, 오히려 한 달간 15,000원대 후반부터 한 40%가량 30-40% 조정을 이미 네. 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지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눌림목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3,000원대 일단은 좀 짧게 보고 대응을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친환경차 부품 안에서의 인지컨트롤스 목표가 13,000원으로 또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주주의 세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